안녕하세요. 주식 이슈의 이소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방송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안에 좀 큰 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좀 이렇게 방송을 좀 못했는데요. 많은 양해 바랍니다. 하지만 제 겉모습에서 보듯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방송을 그리고 내일의 주식 투자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요.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식 이슈 시장의 화두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 개인 투자자 동학 주식혁명이라고 하죠. 이러한 시장에 따라서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오늘 어떻게 잘 대응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시작은 미국 증시가 좋아서 그리고 중국 증시가 열리면서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우리 증시를 끌고 가는 양상으로 좀 비춰졌는데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6% 그리고 코스닥은 2%가 넘게 급등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죠. 중국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반면에 IT 대형주들, 삼성전자는 강보합,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가 되면서 지수가 근데 급등을 했어. 좀 오랜만에 보는 현상이죠. 종목별 장세고 테마별 장세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죠. 오늘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돼지열병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돼지열병. 그리고 제가 친구가 중국에 좀 이렇게 대기업 관계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장난 아니랍니다. 중국에서 이슈화가 되는 것이. 그 부분 진짜 수혜주는 무엇인가? 왜 그것이 진짜 수혜주일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였던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긍정 요인부터 한 하나씩 시장 전반 요인을 살펴보죠. 미중 마찰 확산. 요거는 저희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류가 있었는데요. 자, 중국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우리나라 장중에 말이에요. 외국인이 대규모로 매수로 견인을 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경제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미국은 어제죠. ISM 제조업지수가 그리고 또 중국 PMI 지수가 또 어저께 되게 좋게 나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미중 마찰 확산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대규모 매수했어. 그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급등했어. 옆에 있는 홍콩 증시도 급등했어. 그러다 보니 환율이 전반적으로 안정화가 됐고요. 우리나라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변에 깔린 것은 과연 뭘까요? 미국 시장에서도 보듯이 악재가 악재 노릇을 못하고 있죠. 왜요? 돈이 많이 풀려서. 고객 예탁금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고객 예탁금,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 계좌에 있는 돈을 얘기합니다. 작년 평균치를 따지면 20조가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올 들어와서 40조 넘게 개인이 외국인 기관의 매물을 다 받아주면서 매수를 했죠. 그런데 45조, 46조 하다가 지금 48조 수준으로 다시 또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기준이기는 하지만은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또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은요. 악재가 악재 노릇을 못한다. 글로벌 유동성 환경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객 예탁금 늘어나는 이 수준으로 보면은요. 유동성장 아직도 건재하다.
장이 꺾이려면은요, 유동성이 꺾이는 흐름 아니면 막히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여전히 유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정 요인은 분명히 있죠. 미중 막차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대선 문제도 있고요. 미국의 대선 문제. 그리고 뭐 IT 같은 경우에는 기술 다툼이 또 있죠. 바이오 쪽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 그리고 미국, 중국, 그리고 또 하나 유럽에서 영국, 그리고 중남미, 야, 여기에서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악재 요인인데, 이러한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 유동성 환경이 유지가 된다. 유동성 장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의 키포인트니까요. 과연 유동성 이 흐름이 깨질 부분이 있는가? 오늘도 안 보입니다. 특별히. 자, 오늘 개인이 오히려 매도를 했죠. 어저께까지 계속 매수했었던 물량을 오늘 어느 정도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다 매수를 했죠. 코스닥은요, 외국인이 대부분 매수를 해서 급등을 시켰습니다. 기관도 매수하고. 개인이 오늘 약 4천억 정도 매도를 해서 그동안 좀 매수한 거 이익 챙겨,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급 주체별로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중 키포인트라 그랬죠. 연기금의 동향. 예, 많지는 않지만 300억 많은 거 아니죠? 3천억 정도 돼야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300억 정도지만은 매도 아닌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 안에서 상승세가 일어났다라는 거. 요거는 꼭 체크 포인트로 알아두세요. 최근의 흐름이니까. 제가 뭐 한 달포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연기금의 동향에 따라서 장은 움직일 거다. 수급 동향. 뭐 다만 여기에서 기관이 풋옵션 매수, 콜 매수 해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가지고. 외국인은 그럼요. 양매도거든요. 깨지는 흐름, 즉 하락을 유도시키겠다라는 주체도 없습니다. 겁나죠. 괜히 하락 포지션을 잡았다가 유동성으로 알 수 없는 이 개인들이 쭉 매수를 들어온다. 손실 어떻게 커버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크게 포지션을 하방적으로 짜지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코스피 투자 전략 어떻게 되느냐 보시죠. 어제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부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여기 위에 느낌표를 눌러보세요. 그럼 어제 방송 나오는데요. 똑같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2080과 2220, 위로는 2220이죠. 2200의 박스권 전략이 당분간 유지가 될 거다. 박스권 전략이란 뭐예요? 하단에서는 매수하고, 즉 2080포인트 근처에서는 매수하고, 상단 2200포인트 근처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이 매도 하는 전략이 박스권 전략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이 7월 달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힌트가 있죠.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하단부에서. 상단부에서 올 때까지는 긍정적으로. 다만 최근 오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하이닉스 하락, 삼성전자 강보합 정도인데 지수는 급등했어. 왜 그렇죠? 종목별 장세였기 때문에. 박스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박스권이 유지가 될 거라는 최소한 상승을 쭉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유지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실적 발표도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쭉쭉쭉쭉 나오죠. 실적에 기반한 실적 호전주, 그리고 이슈에 의한 테마주, 이런 종목별 장세가 여전히 이어질 거니까
제가 여기서도 많은 이슈 말씀을 드리죠. 그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고 다음에는 어떤 테마가 올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코스닥이 대부분 테마로 움직이는 흐름인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앞에 부분과 다른 게 있죠. 코스피는 상단을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상단을 안 그려놨죠. 코스피가 박스권을 이루는 사이에 얘는 얼추 하면서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 테마가 움직인다면, 지수가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면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더 활개를 치겠죠. 특히 개인주도의 장이니까. 그런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죠. 종목별 장세, 지수는 보지 말자. 종목별 장세, 테마 움직임이 강해서 테마주 접근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유동성 환경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종목별로 빠르게 따라잡지 못하면은요, 이렇게 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길목 지키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환매는 뭐예요? 차례가 와요. 그 차례가 갑자기 한 달 넘게 안 움직이던 중국 관련주가 요번 주 들어서 급등을 하잖아요. 전 고점 지금 치고 있습니다. 즉 굳이 낮게 팔 필요 없고요. 순환매가 오는 흐름 안에서 기다렸다가 급등하면 매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흐름 자체가 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놓고 보면은요, 아직까지는 이 코스닥 흐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코스닥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길목 지키기, 앞으로 테마가 올 것 같은 종목들, 그거를 미리 선취해서 조금 기다리면 어때요? 그런 전략 아직도 괜찮다라는 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릴 돼지 열병의 최대 수혜주는 뭘까? 요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장주는 바뀐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돼지 열병, 오늘 중국에 가 있는 임원입니다. 제 친구 대기업 임원인데 중국에 가 있는데 난리랍니다. 돼지 열병. 왜 그러냐? 임체 전염 가능성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돼지에서 사람으로는 전염이 되더라라는 연구 논문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신종 돼지 독감 바이러스, 바로 이러한 부분, 돼지 열병이라고도 하고요. 논문이 발표됐는데 팬데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우려가 되는 것이죠.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요?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면화됐을 때 2차 상승이 있고요. 그리고 확정치가 됐을 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시작 단계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떤 종목일까? 우진 BNG입니다. 여기 위에 느낌표 느끼시면 어제 우진 BNG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대장주가 얘가 대장주여야 하는데 다른 종목들이 더, 다른 종목 어떤 종목 있더라고요. 세력주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 더 우량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대장주의 이유를 하나 보시죠. 돼지 열병에 대한 백신을 이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를 이미 맡았고요. 그래서 베트남 등 이 해외 시장에 등록을 했고요. 수출을 실행하고 있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뉴스 보시면은요, 요거부터 보시죠. 우진 BNG 6월 말입니다. 6월 26일 뉴스가 나왔는데 우진 BNG 돼지 열병
생마커는 백신 허가 완료됐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밑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돼지 열병에 대한 백신을 가지고 있는 우진 BNG,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이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특징주에 대한 설명을 6월 30일 날 설명을 했습니다. 특징주로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캡처를 한 건데요. 중국 신종 돼지 독감 바이러스 발견에 강세해서 나왔는데, 신종이기 때문에 약간 변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었던 이 기술은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되겠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하다면. 보시죠. 돼지 유행 설사병 백신 자체 개발해서 동남아 등 해외 수출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코로나19 백신 만들면은 엄청나죠? 떼돈 벌 겁니다. 그런데 돼지 열병, 돼지 독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백신을 만든 우진 BNG,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시세의 대장주가 아직 안 된 것 아닌가라는 판단에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는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대장주는 역시 우진 BNG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진 BNG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농업 관련주로 조금씩 모아가 보자. 그래서 급등하면 한 8월쯤 매도한다고 생각하고 중기적으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왜요? 해충 관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농약, 친환경 농약이에요. 그리고 비료도 친환경 비료예요. 웰빙 세대잖아요.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해충, 그리고 많은 온난화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충이 많을 거라 그러고 오늘도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양수겹장이죠. 농업 관련주이기도 하고 돼지 독감 바이러스, 바로 이러한 부분에 이슈가 나온다면 이 종목이 대장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어제죠. 급등 이후 약간 눌렸는데 어제 방송에서 그랬죠. 거래량이 솟는 음봉이 떨어졌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라는 해석. 아닙니다. 새롭게 나온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나왔을 때는요.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기 위해서 좀 더 한번 밀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거래량 보시죠. 별로 없습니다. 즉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즉 매집을 좀 더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중기적으로 저는 이 돼지 열병 관련 팬데믹 우려, 이 이슈가 지금 있기 때문에 올라왔지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미나방, 해외에서는 메뚜기, 이러한 해충들, 그리고 각 벼라든가 채소, 여기에 있는 해충들, 바로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올해 식량난이 심각할 거라는 얘기가 많죠.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농업 관련주로 우진 BNG를 첫 번째 손가락 꼽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농업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중국 관련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죠.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물론 한알령 해제 요 모멘텀으로 한번 올라왔었죠. 며칠 전 어제인가요? 어제 중국 증시 급등과 함께 한알령 해제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 다시 또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제 이 한알령 해제 관련 뉴스가 있었죠.
우리나라 관광공사가 중국에 어떤 합작을 해서 여행 상품을 광고를 시작했다. 이거 한한령 해제예요. 한한령이라는 단어가 정부와 정부 사이에서는 없어요. 중국에서는 내가 언제 너네한테 규제를 했니? 규제한 적 없는 데라고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한한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내용으로 놓고 보면 한한령 해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진핑이 아직 오고 있다라는 거. 그 대표 관련주로 엔터 오늘 급등했고요. 게임주 급등했고요. 그저께 시작한 것이 화장품주입니다. 먼저 화장품주. 그리고 건설 기계 같은 경우 중국 관련주로 또 얽을 수 있겠죠. 대표 종목들 한 종목씩만 설명을 드리죠. 먼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코리아나 화장품주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몇몇 종목들이 선두에 나서면서 코리아나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했었습니다. 엊그저께. 그런데 어저께 뚝 떨어졌죠. 왜 그랬죠? 이유가 이거 한한령 해제가 아니다라는 또 뉴스가 나왔어요. 뭘 모르는 소리. 답답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한한령이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정부 간에는. 그런데 기자가 정부에 물어봤더니 관광부에 전화했더니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얘기는 없던데요. 이걸 또 기사에 썼어요. 바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어저께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쭉 올라서 제자리 찾는 듯 하다가 매물이 나왔지만 보십시오. 바닥권에서 일어난 장대 양봉 그리고 그 중간을 지지하는 흐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화장품주에서 한 종목 말씀을 드리고요. NC소프트 게임주에서 같은 맥락으로 중국 관련주와 엮여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5월 초에 바로 이 부분에서 방송을 했었죠.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리뷰도 해드렸습니다. 박스권 상단, 수렴형 상단을 돌파하는 바로 이 지점이 매수 포인트입니다 했는데 그 지점이 65만원 선이었습니다. 65만원. 지금 벌써 얼마예요? 96만원. 근 70%, 80% 급등이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 100만원 선 한번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마디 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만원이라는 마디 가격. 여기에서는 한 번쯤은 반 정도 이익 실현하고 반은 더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관련주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풀린다면 우리나라 드라마. 지금 온라인으로 볼 수 있지만 방송에서는 못하고 있죠. 중국에서 엄청나게 좋아한대죠. 우리나라 방송 드라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맥락으로 한번 봐보시죠. 전 고점대가 있었던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앞에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길게 보면은요. 그런 점에서 아주 큰 박스권이었는데 이제 서서히 관심을 기울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즉 조정시 매수 관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원 관련주이면서 YG엔터. 지금 한류 열풍 중국에서 지금 공연도 물론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그 전부터 계속 있었죠. 하지만 좀 온라인으로 공연도 하고요. 이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YG엔터 움직임이 오늘 좋았습니다. 며칠 전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한한령 해제 문제가 나왔을 때 급등이 나왔었는데 윗꼭지 달고 내려옵니다. 화장품주도 이때 움직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오늘 거래량을 다시 살리면서 고점대에 갖다 놔온 것으로 놓고 보면은 음원 관련주 전반적으로 SM이라든가 또 뭐가 있죠? JYP 그리고 YG엔터 대표 세 종목인데 이 종목들 다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숨가쁘게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주일간 방송을 좀 이렇게 쉬었었다는 점 양해 바라고요. 대신 오늘을 또 기화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정보,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이죠. 목요일.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시간이니까요. 검색창에 검색을 하셔서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옆인가요? 여기 옆이네요. 여기 옆에 010에서 핸드폰 전화번호 있죠? 예, 여기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무료 회원 가입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문자에 무료 회원 가입 신청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회원 가입 받아들여서 제가 아침에 투자 전략은 무조건 드립니다. 그리고 장중에 급변하는 상황이 나오면 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끔가다 중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최소한 문자를 종목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문자 신청, 무료 회원 신청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